자, 2025년 9월 16일 화요일입니다. 현재 시간은 6시 43분 지나고 있고요. 6시에 나왔는데 뭐 했냐고요?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6시 44분 됐습니다. 자, 이제 담배 한 대 피고 모든 거 세팅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카카오콜보다는 우버, 그 다음에 온다 스윙콜을 키고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늦게 나왔으니까 멀리 벗어나도록 해 보겠습니다. 나가서 담배 한 대 피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기침을 하게 되죠? 이게 소나기성 지나가는 감기입니까? 아니면은 이거 뭐 급성 만성이 있는데 이거 급성 감기입니까 이거? 기침하느라고 아주 혼났습니다. 어쨌든 기침이든 지랄이든 일은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시간 8시 50분 됐습니다. 그리고 세팅이 다 끝났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여하튼 해야 합니다. 저도 밥 굶습니다. 집에 쌀 떨어집니다. 오늘도 콜이 계속 쏟아지는데 다 광명, 철산동, 하안동, 안양, 부림동, 석수동, 신월동 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콜 멈추기를 하고 콜 리스트를 딱 켜놓으니까 한동안 콜이 안 들어오다가 갑자기 콜이 리스트가 쭉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안 보이던 콜이 보이더라고요. 그 중에 가장 적절한 노량진 콜을 잡았습니다. 이 콜이 많을 땐 콜 리스트가 아주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노량진 콜은 안 보였거든요. 근데 콜 리스트를 딱 해놓으니까 콜이 쭉 나열되더니 노량진 콜이 딱 뜨더라고요. 그래서 노량진 콜을 잡았습니다. 오후 7시입니다. 네, 신기한 건 그 많은 콜들이 전부 다 금천구 시흥동에 사는 사람들, 적산동에 사는 사람들은 시내는 안 나가는 모양입니다. 아예 그냥 관악구, 동작구, 강남구, 서초구 이쪽은 콜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나마 저 끄트머리에 노량진 콜이 하나 있어서 그거 잡았습니다. 저는 이젠 철저하게 설거지 안 합니다. 제가 오늘부터 결심을 한 게 있습니다. 카카오 콜 하나 덜 받고 우버 콜 하나 더 받기로 그냥 그렇게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카카오가 너무 콜을 자꾸 외곽으로만 주니까 또 외곽 가면은 버려져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도전을 해볼까 합니다. 콜을 잡았는데 픽업기가 골 때리게 됐습니다. 카카오가 콜을 하도 먼 콜, 픽업거리가 먼 콜을 주다 보니까 이젠 그 우버가 픽업거리 먼 콜을 줘도 그렇게 멀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전에는 카카오가 그래도 1에서 2km 정도 픽업거리 1에서 2km 정도를 이렇게 주니까 우버가 막 2에서 4km 막 이렇게 이런 거리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거리가 되게 멀게 느껴졌는데 요즘은 카카오가 오히려 3에서 5km 짜리를 주니까 2에서 3km 정도 주는 우버가 가깝게 느껴져요. 이제 픽업거리가. 지금 우버콜을 잡았거든요. 근데 더 웃기는 거는 이게 그 픽업하러 가는 그 승객분이 이름이
내가 아는 사람하고 똑같아. 가서 한번 봐야겠어. 내가 아는 그 사람인가. 하여튼 상황이 아주 그냥 묘하게 됐습니다. 이제 우버가 이제 오히려 더 콜이 가깝게 느껴져. 뭐야, 어디 계시는 거야? 어? 전화를 해야 되나? 우회전이야? 우회전인가? 지금 뭐 호출하고 전화기를 꺼버렸대요? 뭡니까 이거? 뭐야 이거? 일단 기다려 보겠습니다. 콜도 없는데 뭐 기다려 봐야지 뭐. 어떻게 합니까? 콜도 없는데 기다려 봐야지. 완전히 골때립니다 지금 이거. 상황이 아주 묘해졌습니다. 뭐야 이거 왜 이래 이거. 여기 한태산 생일 축하해요? 뭐 이 앞에서 이걸 사진을 찍고 가네? 뭐 있나? 한태산이 누군가요 여기에? 여러분들 안 보이겠다. 여기가 지금 하이브거든요? BTS 아시죠? 하이브.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건지 모르겠네 이거. 아 짜증나기 시작합니다 이거. 얘 때문에 지금 다른 콜도 놓쳤어요. 하이 씨 장난하나 이것들이. 씨. 진짜 화가 나는데요? 뭐야 이거. 장난해? 나 지금 씨 주체를 못하겠네. 이거 어디 있는 거야? 정말 주체가 안 되네 이거. 여기 아무래도 입수나 마나인 것 같습니다. 콜 손님 승객 못 찾겠다고 신고했고요. 우버요. 우버는 보기 좋게 취소당했습니다. 아주 상큼하게 콜을 불러놓고 목적지 부근입니다. 전화기를 꺼놨습니다. 화장실 가야겠습니다. 화장실이 급합니다. 여기 가로질러서 화장실을 갈 겁니다. 저도 이태원 와서 이 길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됐고, 이 길에서 또 콜을 많이 잡았고요. 이 길 끝에 가면 또 화장실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화장실 굉장히 자주 가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길로 자주 이제 다닐 것 같아요. 저 끝에 화장실이 있어가지고. 콜도 여기서 좀 뜨긴 뜨더라고요. 여기 저 앞에서는 기다리기 뭐한데, 여기서는 기다려도 여기서 기다리는 콜이 오히려 더 낫겠더라고요. 저 앞에서는 막 기다리면 뭐 경찰차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러잖아요. 차 빼라고. 근데 여기는 뭐 그런 말은 없어요. 차 빼라 뭐 이런 말. 여기 봐, 또 여기 손님 또 타시네.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우리 튀르키예 여자 승객이신데 한국 남자랑 결혼을 하셨대요. 그래서 2년 됐대요. 2년 됐고 지금 뭐 그런대로 행복하게 산다고 하시네요. 그러면 됐지 뭐. 그리고 저분 맞벌이 하신대요. 얼마나 행복해요. 한국에 와서. 한국 남자가 좋은가 봐요. 외국 한국 하기가 좋으니까 결혼을 했겠죠.
근데 저분도 말씀 들어보면은 튀르키예가 터키잖아요. 터키 남자보다 100배 1000배 낫대요. 우리나라 한국 남자들이 의외로 좀 이렇게 부드럽나 봐요. 옛날에는 우리나라 엄청나게 가부장적인 그런 나라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 한국 남자들이 진짜 좋아지긴 했나 봐요.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뭐 매너 있다는 등, 잘 챙겨준다는 등. 우리 아버지들 보면 가부장 쪽으로 그냥 아버지가 한번 큰 소리 치면 그냥 엄마도 벌벌 떨고 그랬는데 요즘 세상은 아닌가 봐요. 엄마가 큰 소리 한번 치면 아버지가 벌벌벌 떠는 세상인가 봐요. 하여튼 뭐 그러네요. 저분 얘기하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한국말 진짜 잘해요. 하기야 뭐 결혼해서 2년 됐으니까. 우리 아들이 이번에 연말에 그 애엄마랑 이스탄불에 놀러 가거든요. 2주짜리.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이스탄불이 어떠냐 그랬더니 물가가 너무 비싸요. 거기 가성비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러네. 내가 뭐 간다는데 내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뭐 내가 돈 주는 것도 아닌데 지들이 알아서 가는 건데. 여하튼 뭐 그렇더라고요. 하여튼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300m 앞에 제가 이 오르막길 이 오르막길 카메라에 찍혔다는 거 자그만치 오르막길인데도 제가 시속 80km로 살려가지고 초가 30km 걸렸다는 거 열받아서 혼났습니다. 저기에 카메라가 있을 땐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또 있다는 거. 뭐 이런 경우가 X 같은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1시간 50분 했는데 33,000원입니다. 오늘도 망했습니다. 2시간 동안 33,000원이 뭡니까? 여러분들은 제 동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승객들이랑 이야기를 자주 해요. 왜 그러냐면 그 동기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 승객들한테 차에서 글을 받아서 책을 써냈잖아요. 책을 엮어서 펴냈잖아요. 근데 이거 출판 기록 뭐 거기에도 있어요. 등재돼 있어요. 정식 책이에요. 근데 그 책을 항상 그 차 안에 갖고 다니거든요. 손님들 보라고 일부러 이런 어떤 재밌는 추억이라도 하나 가져가라고. 예전에는 쓰는 걸 추억이었지만 이제는 이제 읽어보라고. 그래서 손님들이 그걸 읽어보고 저한테 말을 많이 걸어요. 그러면 저는 또 손님들이랑 말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저 옛날부터 말하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손님들이랑 대화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런저런 얘기 다 나와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일들에 대해서 어떤 그 색깔을 씌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손님들이 정치 얘기를 하던 사회 얘기를 하던 어떤 얘기를 하던 저는 그 손님들하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자꾸 뭐 이런 저런 그런 얘기에 뭐 정치 얘기다 뭐 이런 얘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분들은 굉장히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의도를 했던 하지 않았던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그게 정치 문제가 되기도 하고 사회 문제가 되기도 해요. 근데 그걸 싸잡아서 뭐 정치 얘기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리고 나는 택시 기사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이고 그 사람들도 승객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정치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근데 그걸 가지고 뭐 갑자기 야 왜 쟤는 빨간색이야? 야 쟤는 왜 파란색이야? 괜히 그런 식으로 모든 세상을 그렇게 반쪽으로 갈라서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그런 분들은 스스로 좀 많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제가 8학번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정치 경제라는 과목과 사회라는 과목이 따로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정치에 관한 그 문제가 있고 사회에 관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싸잡아서 뭐 정치다 뭐 이래서 아닥 뭐 무조건 아가리 작치고 일이나 해라, 뭐 아가리 작치고 뭐 저기 해라 라는 그런 식의 그 편협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제발 생각을 좀 많이 하고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정말 그거를 말하는 사람들이 그런 뜻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아, 이건 사회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이런데 갑자기 정치라는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무조건 입 닥치게 하는, 입도 못 열게 하는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약간 좀 생각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아픔이, 서민의 아픔이 정치입니까? 네? 그리고 그게 정치라면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똑똑히 해야죠. 저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진짜 승객분들이랑 이야기를 진짜 많이 해요. 아, 난 오토바이 얘네들 정말 싫어요. 왜 이렇게 가는지 모르겠어. 한 줄로 가면 좀 좋아? 빨리 가지도 못해. 요즘 차들이 얼마나 잘 나오는데. 진짜 이 분노 조절 장애 같아. 나는 그냥 막 이런 거 보면 막 뒤로 받아버리고 싶어. 막 진짜. 저거 봐, 아니 저 뭐하는 짓이야 저거. 오후 9시입니다. 진짜 막 네. 나도 이 성격을 좀 다스려야 되는데 참 걱정입니다. 이거 지금 서초동에서 방이동 가는 코를 잡았어요. 근데 픽업거리가 3.5km나 돼요. 하여튼 뭐 아직은 취소하지 않았으니까 간만에 방이동을 한번 가보네요. 예전에는 이렇게 서로 라이트 이렇게 마주보고 있으면 꺼졌는데 요즘은 아예 꺼질 생각 안 해요. 상대방 얼굴 보는 게 재밌나봐. 아, 눈 아파 죽겠네. 참 진짜 운전을 어떻게 가르치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서로 정지하고 있을 때, 저러고 있을 때는 라이트를 꺼주는 게 정상이지. 좋은가? 자기도 눈부실 텐데 내 라이트 때문에. 예전에는 그래도 면허가 따기가 힘들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이렇게 면허도 있고 막 이랬는데 요즘은 개나 소나 다 따니까 그냥 아예 매너가 뭐야. 기본적인 운전에 대한 예절도 없어요 요즘은. 300m 앞 남부터미널 방면으로 자동차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보행자 사고 다발 구간 회전입니다. 이어서 목적지 부근입니다. 여기 손님 잘 모셔다 드렸습니다. 방이동 300m 앞에 보행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많이 와본 길인데 방이동 여기 먹자골목인가요? 먹자골목인 것 같은데? 뭐 어쩌기 되는 거야 야 씨는. 씨발 거기서 손잡고 죄송합니다. 아, 나 진짜 사람 되려면 멀었습니다. 갑자기 또 여기 나오네. 아, 나 돌아버리겠습니다. 여기는 방이동 먹자골목이고요.
아, 정말 저 큰일 났습니다. 왜 이렇게, 인격 수양이 덜 된 건가요? 아니면 이거 뭐 분노 조절 장애인가요? 왜 이렇게 욕을 막 그냥 툭툭툭 그냥 뭐 무슨 뭐 저기듯이 그냥 툭툭 튀어나온 욕이. 아무래도 전 분노 조절 장애 그쪽인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이렇게 욕이 그냥 막 어떻게 자연스럽게 툭툭툭툭 튀어나올 수가 있지? 네, 이렇게 언제부터 내가 이렇게 욕을 하게 됐는지. 아, 이거 완전히 뭐, 아유, 욕도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항이동 먹자골목이 맞습니다. 아, 근데 여기도 사람은 많은데 승객이 없는 걸로, 아니 승객이 없는 건지 아니면 가맹콜은 많은데 비가맹콜이 없는 건지, 아 도대체 감을 못 잡겠습니다. 아, 우리 비가맹 아저씨 저 앞에 5곳이 서 계십니다. 아, 저도 어디 가서 5곳이 경건한 마음으로 서 있어야 되는 모양입니다. 카카오티 자동 결제콜을 수락하였습니다. 승객 위치로 이동해주세요. 온다 콜. 뭐야? 뭐 이렇게 또 딱 아다리가 많냐? 손님이 손 드는 순간 또 무슨 또 승객이 바로 앞에 서 있어? 아, 이럴 땐 진짜 아주 그냥 콜 받아도 기분이 아주 그냥 묘해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손님이 지금 손 들었어. 승객에게 연결 중입니다. 근데 콜이 딱 떨어져서 때마침. 여보세요? 그러면 안 되는데? 여보세요? 이건데? 이건데요, 이거? 아니, 지금 상황이 묘합니다. 아까 콜 잡을 때, 손 들을 때 콜 잡았다고 그랬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손님이 지금 뒷차를 탔습니다. 그러면 콜 취소라도 해줘야지. 왜 그냥가? 여보세요? 죄송한데, 저희 취소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 아주 기분 묘합니다. 지금 손님 그거 아시죠? 아,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습니까? 와, 정말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습니까? 손님, 아니 앞에서 손님이 손 들었어. 근데 콜이 동시에 울렸어. 근데 동료는 콜을 잡아주고, 그리고 그 사람은 내가 빈 차로 왔는데 내 차를 타려고 손을 들었어. 근데 동시에 콜이 울려서 내가 예약을 등을 키자마자 그 손님이 뒤로 갔어. 알고 보니까 그 손님 뒤로 가서 빈 차를 탄 손님을 위해서 동료가 불러준 거야. 근데 결국은 지금 나는 길손님도 못 태우고, 그러니까 콜 지금 저기도 안 했어. 취소도 안 해줘. 지금 다른 콜을 잡아야 되는데. 와, 뭐 이런 황당한 경우가 있습니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해요? 승객에게 연결 중입니다. 여보세요? 얘기 좀 크게 해주실래요? 네, 안녕하세요. 카카오톡 파트너 운영센터 윤식입니다. 예, 지금 제가 콜을 받았는데, 네, 기사님. 그 손님이 다른 차를 탔어요. 근데 콜 전화를 확인해 보니까 다른 차를 탔는데, 네. 콜 취소를 해달라니까
콜 취소를 안 해주고 그냥 가버리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아, 네, 기사님 아무래도 이제 그 승객께서 다른 택시를 탑승하셔가지고 많이 당황하셨을 것 같습니다. 예. 우선은 제가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 실례지만 기사님 본인 성함 한번 말씀 부탁 연락도 진행을 하셨고 출발지에서 3분 아, 난 그 메시지 뜨는 게 너무 싫어서 그래요. 그 뭐 콜 취소하면 뭐 그러니까 3분이 지나서 페널티가 없다는 건 아는데 그거 참 그 메시지 뜨는 게 너무 싫더라고. 어떤 게 싫단 말씀이세요, 기사님? 뭐 배차 제한이 된다는 둥 뭐 이런 네, 기사님께서 지금 이제 해당권 같은 경우에 기사님께 그런 이제 그 경고 메시지가 확인 안 되실 거예요, 기사님. 아, 그래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기사님. 예, 알았어요. 그럼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카카오톡 파트너 운영센터 윤식이었습니다. 예. 아주 기분, 여러분 아시죠? 제 기분. 아주 더러운 상황을 당했습니다. 자, 첫째. 길손님이 손을 들어서 내 차를 빈차등을 보고 차를 타려고 했어요. 근데 동시에 콜이 울렸어요. 그래서 제가 예약등을 켰어요. 예약등을 켰더니 알고 보니까 내 차의 빈차등을 보고 내 차를 타려고 했던 그 손님의 동료가 그 내 빈차등을 보고 타려고 했던 그 사람을 위해서 콜을 불러준 거예요. 자, 그럼 나는 아까 통화하는 거 들었죠? 나는 그 손님이 걔가 콜을 부르지 않았으면 나는 그 길손님을 태운 거예요. 근데 동시에 그게 터지는 바람에 두 일이 동시에 일어나는 바람에 나는 그냥 콜도 못 받고 길손님도 못 태웠어요. 근데 더 웃기는 거는 저기에요. 그나마 콜 취소를 해달라고 그랬더니 콜 취소도 안 해줘. 콜 취소를 해달라고 그랬더니 콜 취소도 안 해줘. 근데 콜센터에 또 전화를 해서 콜 취소를 해달라고 했어. 야, 이거 여러분 지금 제 말 정리가 되죠? 아주 기분 더럽습니다 지금. 아니, 콜 취소를 해주든지. 나 진짜 전화기를 아예 안 봐서 자기가 콜, 뭐 저런. 손님 탓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위례 덕수고등학교 가주시겠어요? 위례 독서고등학교요? 덕수고등학교요. 위례 독수고등학교. 덕수예요? 네, 덕수고등학교. 위례 덕수고등학교. 티맵 추천형 덕수고등학교까지 티맵 추천 경로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위례성대로 위례대로를 거쳐가는 경로입니다. 전 좌석 안전벨트를 착용해주세요. 방면 우회전입니다. 야, 연타석입니다. 연타석. 그런 일을 겪고 길손님이 탔는데 위례예요, 위례. 여기 맨정신에 안 온다는 그런 위례에 내가 왔습니다. 길손님, 저 손님도 핸드폰 만지작거리고 있었거든요. 콜이 안 잡히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했어요? 그냥 제 거 잡은 거예요. 눈에 보이니까. 속상해 죽겠습니다. 여하튼 오늘은 확실한 건 망했습니다. 정말 망했습니다. 안 되네요. 뭐 이런 날도 있겠죠.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세곡동 사거리까지 도착 시간 10시 30분이랍니다. 아이고 미치겠습니다. 이거 화장실도 가야 되는데 이거 돌아버리겠습니다. 200m 앞에 시속 30km. 제가 지나쳤답니다. 난 장소에 왔는데, 정확하게 장소에 왔는데 손님은 내가 지나쳤답니다.
어쨌든 손님이 오신답니다. 자, 손님 잘 모셔다 드렸고요. 이제 천천히 성수 사거리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뭐가 재밌는지 아주 즐겁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좀 이따가 시간 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130m 앞 좌회. 요즘은 저렇게 강아지 산책 시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반려견 산책시키는 사람들이. 거의 다 왔습니다. 여기는 건대 마세거리입니다. 마세거리에 왔고요. 아까 그 손님께서, 여자 승객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택시 기사가 성희롱을 하더래요. 근데 성희롱만 하면 괜찮은데 이 협박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아저씨 그만하세요, 신고할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신고해라, XX야, 뭐 너 가만 안 둘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엄청난 그런 그 협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무서웠대요. 카카오티 자동 결제코를 수락하였습니다. 일단 카카오에 이동해 주세요. 신고를 했는데, 카카오에 신고를 했는데 말씀하는 거 들어보니까 잠시 후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어서 좌회전입니다. 말이 안 나온다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자기가 무서워서 카카오를 불렀는데 어떻게 카카오 택시가 이럴 수가 있냐 그러는데, 일단은 진정을 시켰어요. 같은 우리 택시기사인데 결국은 욕먹는 거 아니에요. 그 이제 진정을 시켰는데, 나 진짜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웠습니다. 근데 정말 그런 택시 기사가 있나요? 지금도? 난 진짜 너무 화가 나네. 그분은 꼭 신고를 할 거라고.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요즘 있습니다. 그 기사분들 그런 거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분도 그 와중에 저기를 했대요. 녹음을 했대요. 녹음을 해가지고 뭐 신고 절차를 하긴 한다는데, 여러분들 요즘 그 녹음을 한다 안 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목적지 부근입니다. 그런 행위 자체가 엄청난 거예요. 같은 택시기사가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 그 욕먹이는 거지. 이게 뭡니까 이게? 에? 막 그 성추행의 내용을 이렇게 자세히 들어봤는데, 여러분들 진짜 입에 담지도 못할 말을 했더라고. 근데 그 손님은 막 덜덜덜덜덜 떨면서 막 얘기하더라고. 나보고도 계속 의심을 하는 거예요. 아저씨는 그런 사람 아니죠? 그러고. 근데 진짜 부끄럽습니다. 창피하고. 근데 진짜 나도 치가 떨리더라. 나도 치가 떨려. 어떻게? 술이 물론 잠시 후 목적지 부근입니다. 술을 먹어도 취하긴 했더라고요. 보니까 손님도. 그렇다고 술 취한 사람은 상대로 그런 짓을 하냐? 저 앞에 손님 계십니다. 목적지 부근입니다. 이쪽 안내를 분인데 저쪽 종료합니다. 분인데. 나 곁에 있는 친절한 택시입니다. 전 좌석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세요.
준수하세요. 네, 깡통새 마음 편하게 써요. 그러니까 방명록같이 20. 네, 그치 방명록이지 일종의. 우리랑 똑같다. 그냥 쭉 한 10km로 가주시길 바랍니다. 알았어요. 천천히 갈게요. 예, 감사합니다. 아 도착해서 내가 담배 한 대 피고 올게요 바깥에서. 뒤에서 빵빵거리면 제가 뭐라 할게요. 괜찮아요? 아니 제가 도착해서 밖에서 담배 한 대 피고 올게요. 그렇게 해서 받은 거예요 한 대가 손님들한테. 아니라 한 가구 피셔야 될 것 같은데. 손님들한테 그렇게 해서 받은 거예요 다 이렇게. 야, 태정이 얘기 한 번 써?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근데 나 아까 제가 이거 최근에 또 이별을 했거든요. 궁금한 얘기가 있어. 최근에 뭘 해요? 이별을 했어요. 아 이사. 이별이요. 이별. 오 마음 아프네. 이사도 근데 5개월 전에 하긴 했어요. 아니 근데 마음 아프네 이별이라. 괜찮아요. 뭐 이미 지나간 이거 너무 눈물난다. 엄마 이기는 건 이별인데? 아닌가? 엄마 이기는 거 이별이에요? 네, 아닌가? 아, 근데 전 둘 다 슬프지가 않네요. 아, 그래도 많이 초연했네요. 네? 제한 속도를 조심하세요. 교통 차단은 금지입니다. 기존 경로로 계속 아니 차에서 이별 때문에 우시는 손님들 많이 봤거든요. 의약차도 옆길입니다. 오. 일하면서 마스크 쓰면서도 울었어요. 마스크 젖을 만큼. 근데 300m 앞 동부 간선도로 흑자역 방면 지하차도 옆길입니다. 이어서 유턴입니다. 나 태정이 이야기 좀 써도 되나? 써요. 신경 쓰지 말고 진짜 도착하면 내가 담배 한 대 밖에서 피고 올 테니까 그 사이에 써요. 근데 집에도 그만 집에 가라 이럴 수도 있어요. 아, 참 잠시 후 방향사고 방면으로 진짜 담배 한 대 피고 올 거니까 써요. 쓰고 싶으면. 감사합니다. 네. 너무 럭키다. 이런 택시를 만나는 게 그죠? 300m 다음에 내가 너무 영광이에요. 다음에 내가 꼭 그 다이어리 갖고 다닐 테니까 그때 또 만났으면 좋겠어요. 네, 기사님 진짜 운명이에요. 그거면 저희랑 교통사고 운명이에요. 위반 구간입니다. 그때 꼭 그걸 다시 할 거예요. 꼭. 그러니까 그때 만날 거예요. 아마. 사실 내가 이 근처에 사는데 여기 택시 기사님들이 많이 쉬시더라고요. 이어서 목적지 어. 앞으로 300m 앞에 여기가 이마트가 있어요? 신호 네. 과속 단속 오 구간입니다. 그렇구나. 여기 이마트에서 아. 많이 입고 계시더라고요. 아. 그 친구가 이걸 봤으면 좋겠네. 남자애가 탄다면 무조건 보라고 말해주세요. 네. 피지컬 좋고 잠시 후 185 목적지 이상인 걔가 184였나? 자기야 어? 다 왔어. 담배 아니, 피신다잖아. 네. 맞아 담배 피고 올 테니까 써요. 안내를 종료합니다. 왜 남자가 앉아있냐 여기? 네. 이분 아는 분 아니죠? 아니. 제가 치워드릴까요? 아니요. 뭐 굳이 치울 것까지야. 저 청소부 마냥 잘 치우거든요. 여기에요? 천천히 쓰고 가요. 아, 네 여기서 네. 네, 천천히 쓰고 가요. 네. 애들한테 편지 써야지. 그러세요 그럼. 천천히 쓰고 가요. 미터 기요금이 입력되었습니다. 통행 요금이 있다면 결제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결제 요금 정산은 아니 내가 무슨 욕을 해? 너보다 내가 더 아깝다 이씨 이러면서. 참. 3대가 대대로 막 망해라. 3대가 대대로 불행하고 막 가다가 바나나 껍질에서 막 미끄러져가지고 소리 다치고 막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당해 내가. 그거 모르죠 그거. 남 욕하면 진짜. 그러니까 안 보이시네. 진짜 남 욕하면 싫어. 자기가 욕 먹는 거야. 욕 먹는다고요? 네, 진짜요? 남 욕하면. 근데 우리 엄마를 이길 수 없을 것 같긴 해요. 우리 엄마 어떻게 이기는데? 우리 젊은 사람들 진짜 유쾌없다. 유쾌하다. 그래 큰일 났다 이거.
성수가 연대 마세거리에서 건대 마세거리에서 여기 스님 잘 모셔드렸고요. 제가 지금도 계속 들으셨겠지만 제가 스님과의 소통 진짜 좋아해요. 지금도 그 깡통세상이라는 책 예전에 제가 손님들한테 차에서 글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저 친구들도 그 글을 읽어보고 써보고 싶다고 지금 한자 쓴 거 한 페이지 쓰고 간 거예요. 예전에도 이랬어요. 예전에도 진짜 이랬어요. 이렇게 손님들이 쓰는 동안 내가 지금도 바깥에서 담배 한 대 피고 막 그랬었는데 저는 이렇게 소통을 많이 해요. 근데 제발 부탁이니까 내가 어떠한 얘기를 해도 손님들하고 소통해서 나온 이야기이니까 뭐 정치냐 뭐냐 이런 얘기 하지 마요. 나는 여러분 생각해봐요. 소위 말하는 일찍이 뭐 얘기를 하는데 나는 일찍이야 그리고 대들겠습니까? 또 소위 말하는 일찍이 얘기하고 있는데 나는 일찍이야 그리고 대들겠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들의 얘기를 여러분들의 그 사람들이 그 승객들이 하는 얘기를 얘기하는 거지 내가 뭐 거기에다가 뭘 해서 얘기하는 거 없어요. 지금도 들었잖아요. 스님들 이야기 저 쓰고 싶어요 쓰고 가고 싶어요 그러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 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 그런 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하튼 오늘은 망했다는 거. 아 정말 오늘 콜 진짜 못 받네. 여기 일방통행 길인데 거꾸로 나오는 이 차는 뭐고 참 답답합니다. 여하튼 우리 젊은 손님들 저렇게 차에서 방명록 마냥 이렇게 쓰는 거를 오히려 젊은 손님들이 더 좋아해요. 나이 먹은 사람들은 오히려 안 쓴 200m 뭐 앞에 보행자 그런 거 사고 같고 다발 구간입니다. 나이 젊은 친구들이 더 여러분들 그 이상하지 않아요? 그 SNS에 그 익숙한 젊은 세대들인데 이게 쓰는 걸 진짜 좋아해. 지금도 차에서 안 내리고 계속 쓰고 갔어요. 제가 오히려 나가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히려 나가서 담배 피고 그리고 놀다가 들어왔어요. 쓰는 동안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전혀 불쾌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그냥 좋은 추억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일도 있었다. 아무래도 진짜 다이어리를 갖고 다녀야겠어요. 그래서 쓰고 싶어하는 분들 있으니까 그런 분들한테 써달라고 해야겠어요. 여러분들 신기하지 않아요? 디지털에 익숙한 친구들이 젊은 친구들이 그 노트에 쓰는 아날로그적인 감성을 좋아하는 게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난 요즘 정말 내가 이걸 다이어리를 다시 한번 들고 다녀야겠다. 이걸 뼈저리게 느껴.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내가 국내 최초예요. 최초가 언제였냐면은 제가 남바가 1999년도 택시 남바잖아요. 그때 왜 택시를 자격증을 따게 됐냐면은 그때 사정이 있어서 99년도에 제가 10개월 했었어요. 진짜로 99년도에 제가 그때 남바를 따서 10개월 정도 했었어요. 10개월 11개월 99년도에 제가 저런 글을 받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내가 누구 흉내를 냈다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내가 진짜 최초예요. 그러고 나서 다른 사람들이 모방을 한 게 많아요. 99년도면 몇 년 26년 전에 내가 저걸 했던 거예요. 26년 전에. 그때는 정말 사람들이 상상도 못한 걸 내가 한 거예요. 누가 그 차에서 방명록 차에 택시 타면서 방명록을 써달라고 하는 택시기사가 있었을 리가 없고
자기가 또 택시를 타서 방명록을 쓸 것이라고 생각하는 손님이 몇 명이나 있었겠어요. 100m 앞에 사고 당할 여하튼 제가 구간입니다. 최초였어요. 이건 내가 자부해요. 그 책을 낸 것도 내가 최초라니까요. 그걸 모아서 책을 낸 게 깡통 세상이에요. 그래서 내 유튜브가 처음에 깡통 세상 택시로 시작했는데 이게 너무 길다고 줄여달라고 그래서 깡택시 이렇게 줄인 거예요. 600... 여하튼 오늘은 폭삭 망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도르코 주유소에서 볼일 좀 보고 영동대교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동대교 넘어가도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을 겁니다. 왜냐고요? 가맹차들 잔뜩 넘어가고 있습니다. 제 몫이 남아있겠습니까? 카카오 꼭 벌받을 겁니다. 앞차 보세요. 벌써 딱 조금 전에 빈 차였는데 그 지금 딱 켜진 거. 나한테는 카카오 콜 100차가 완료된 콜입니다. 그것도 안 썼어요. 근데 딱 집어서 콜 주잖아요. 카카오 분명히 벌받을 겁니다. 그리고 얘들 이 정권 말기에 아마 모든 증거 지우기를 할 겁니다. 아마. 왜냐, 다음 정권에 만약에 보수나 우파가 들어가면은 반드시 얘네들 조사할 겁니다. 아마. 진짜 오늘 저 폭삭 망했습니다. 아니, 소변을 보고 있는데 관악구 신사동, 여기 건대 앞이거든요. 관악구 신사동이 뜨지 뭡니까? 그래서 잡으려고 그랬더니 배차가 완료된 콜이랍니다. 아, 열받아. 동작이 너무 느렸어요. 결국은 못 잡았습니다. 아, 빈차로 영동대교 넘어갑니다. 아, 마음이 아프네요. 아니, 하필이면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있는데 콜이 울릴 게 뭡니까? 아, 나이씨, 보고도 놓쳤다니까요. 카카오티 자동 결제 콜을 수락하였습니다. 아, 승객 광진도 위치로 뚝뚝 이동해 노래요. 주세요. 아, 예전에 여기서 취소당한 적 있는데 과속 방지턱이 아주 있습니다. 기분 더러웠었는데. 여기요 통화까지 하고 딱 집 앞에 그 골목을 딱 들어가니까 취소를 딱 시켰는데. 아, 오늘은 아니겠죠 설마. 부근입니다. 옵션으로 안내합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목적지 부근입니다. 우리 장안평 손님 잘 모셔다 드렸습니다. 여기 골목에도 사람이 있네요. 아까 빈차로 영동대교 넘어갔잖아요. 넘어가자마자 콜 잡았는데 바로 영동대교 넘어오는 콜이에요. 아, 오늘 강남 땅을 밟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이건 강남에 얼씬거리지 마라, 뭐 이런 거겠죠. 아이고, 여하튼 오늘은 폭삭 망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거 20만원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차선이 쫙 보이고 이 바닥에 이거 공사하는 거 시공한 거 봐봐요. 이런 게 필요한 거지. 지금 카메라 뭐 50km 뭐 이게 필요한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도 차선 쫙 보이죠? 예? 얼마나 좋습니까? 저런 게. 이런 데 봐봐요. 여기 예, 이런 데다 깔아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지금 이런 쓸데없는 카메라 지금 어느 게 더 안전한 것 같아. 예? 사고 위험이 없는 것 같아요. 어느 유튜버도 그러더구만. 비 오는 날 차선이 안 보여서 죽겠다고. 저거 비 오는 날 차선 기가 막히게 보입니다. 반짝반짝거려요. 오히려 닦여가지고 예? 빗물에 씻겨가지고 오히려 더 반짝반짝거리면서 더 잘 보여요. 저런 게 필요한 거지. 이런 어린이 보육은 어쩔 수 없지. 50km짜리 무슨 400m 500m 하나씩 있어. 전세계 어느 도로에 그런 게 있어요. 예? 이거 카메라 칼루테 있다니까. 반드시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분명히 밝혀질 겁니다. 이거 경찰청이든
정권의 600m 어떤 앞에 정치 세력이든 50km 뭔가 있습니다, 이거. 이동식 단속 구간입니다. 참, 노란 벽돌 불 켜져 있는 거 보기가 힘드네. 야, 콜이 저렇게 많은데, 비가면 하얀 벽돌만 그냥 쫙 불 켜고 다니네. 카카오 벌 받을 겁니다, 반드시. 분명히 지난 정권 때 과태료 엄청 받았습니다. 근데 이번 정권 5년 동안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겁니다, 카카오는. 그리고 정권이 바뀌면 그때 가서 상황 봐서 바꿀 겁니다. 아마 제가 장담합니다. 양손에 제가 200m 앞에 5년 동안 보행자 바뀐다면 사고 나갈 내 구간입니다. 손에 장을 지집니다. 절대 안 바뀝니다. 정권이 바뀌기 전까지는 절대 안 바뀝니다. 정치 얘기냐고요? 화가 났습니다, 지금. 카카오 이것마저도 정치 얘기라고 한다면 그 입 다물기 바랍니다. 이건 아닙니다, 진짜. 이 바닥 시장까지 왜곡시킨다는 건 택시 기사들 그 몇 푼이라고 한다고 그걸 뜯어가면서 나가서 담배라도 한 대 피고 와야 되나. 여기만 오면 천안 간 좋은 추억, 그리고 천안에서 송파구 잠실콜 취소당한 아픈 추억, 진짜 망감이 교차하는 곳입니다. 100m 앞에 보행자 여러분들 사고 나갈 구간입니다. 아시죠? 네, 동영상 제 거 보신 분들, 여기에서 천안 잡고 분명히 천안을 갔습니다. 천안 단국대학교를. 그리고 거기에서 손님 내리고 바로 송파구 잠실이 떴습니다. 잠실이 떴는데 2.8km인가 그랬는데 2km를 가서 800m 남았는데 콜 취소를 100m 당했습니다. 앞에 사고 다발 그래서 그날 구간입니다. 제가 카카오에 전화를 해서 생쇼를 했습니다. 이거 콜 혹시 뺏어다 준 거 아니냐, 혹은 매크로를 사용해서 남의 콜을 뺏는다는 사람들이 있다는데 혹시 이게 그런 것 중에 하나냐 그랬더니 카카오에서 굉장히 당황을 했습니다. 하여튼 제 신고정신이 투철하다고 상담원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곳은 진짜 망감이 교차하는 곳입니다. 또 빈차로 영동대교를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가끔 제 동영상 한번 살펴보세요. 정말 노란 벽돌 노란등 켜고 다니는 애들 별로 없어요. 거의 다 하얀 등이야. 제 거 동영상 한번 자세히 보시라니까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보세요. 전부 다 하얀 등만 켜고 다녀요. 노란등 켜고 다니는 거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자꾸 화를 내는 거예요. 어떤 손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콜을 불렀는데 자기 앞에 빈차가 있는데 콜 잡힌 게 한 1.8km 정도 된대요. 그래서 콜 취소하고 바로 줄 서 있는 차를 탔대요. 이런 게 시장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편협적으로 말을 안 하고요? 여러분들 그 길방 수수료, 매출액 뻥튀기 하는 거, 그 다음에 배차 자기네 거 먼저 하는 거, 이거 내가 까놓고 얘기할게요. 문재인 정권 때 문제가 없었어요. 그때도 기사들은 엄청나게 문제 제기를 했지만 그
고소고발을 했지만 그냥 유야무야 넘어갔어요. 그러다가 윤석열 정권 때 빵 터졌어요. 자, 이번 정권 때 갑자기 또 조용해졌죠. 지금 조용해졌잖아요. 뭐가 달라졌어? 내가 장담한다니까요. 이 정권 끝날 때까지 절대 안 변한다니까. 절대로. 정치적인 얘기 그렇게 얘기해도 좋아요. 근데 분명 제가 만약에 바뀐다면 손에 장을 쥐질게요. 진짜로. 뭐 갑자기 배차가 달라진다, 혹은 뭐 뻥튀기 매출이 없어진다, 혹은 뭐 길빵이나 뭐 이런 수수료들이 갑자기 그런 일방통행이네. 갑자기 수수료를 안 받는다.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절대로. 이번 정권 내내 그럴 겁니다. 안타깝게 코로나 놓쳤습니다. 길손님입니다. 이거 웬일입니까?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송정 12 락일 4로 가주세요. 어떻게 다시요? 송정 12 락일 4요. 한번 손님이 직접 한번 얘기해.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170m 앞 우회전입니다. 그래도 많이 달라진 게 너무 좋아요. 근데 그런 게 좋은 거죠. 거쳐가는 경로입니다. 영동도교를 못 넘어가고 있는데요? 몇 번을 시도해보는데 지금 근처에서 계속 걸리네. 조금 전에 길손님, 물론 기본 요금이었지만 너무 반가웠습니다. 지금 길손님을 태웠는데 그분이 그러시네요. 그 가수가 꿈이었다고. 100m 앞에 버스킹도 많이 했고 구간입니다. 음악 공부도 많이 했대요. 노래도 많이 했고 축가도 많이 불러주고. 근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자기가 느끼게 된 게, 나는, 그러니까 자기는 재능이 있으니까 남들이 그렇게 축가도 불러주고 버스킹 때 반응도 좋고 그랬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하다 보니까 벽이 느껴졌대요. 벽이. 그래서 남들이 어떻든 저떻든 간에 자기는 지금 그런 걸 포기하고 그냥 직장생활 한다고 하네요. 근데 뭐 열심히 했나봐요. 그러니까 저기 하죠, 그 후회한다는 얘기는 안 하죠. 열심히 하긴 했나봐요. 새로운 삶, 그분의 새로운 삶을 정말 축복해주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정말 진심으로 축복해주고 싶습니다. 우버로 지금 코를 잡았는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보지도 않고 띵 소리와 함께 바로 그냥 100m 앞에 보행자 동물적 사고 나갈 감각으로, 구간입니다. 동물적 감각으로 그냥 바로 코를 잡았습니다. 목적지가 어딘지 모릅니다. 300m 앞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앞에 계시는 분 저분들인 것 같습니다. 맞나? 이분들 것 같은데? 임타씨나? 맞는데? 현금으로 받으신 경우 우리 현금 버튼 우버 손님 드렸습니다. 무조건 눌렀다고 그랬잖아요. 사당, 여기 사당입니다. 사당. 어쨌든 사당까지 왔습니다. 자, 중국선입니다. 중국. 안녕하세요 그랬는데 말이 없어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또 했더니 그래서 내가 Where are you from? 그랬더니 China 그러네. 그래서 더 이상 말을 못했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왔습니다. 아까 그 앞에 제 그
화면에 담겼던 그 앞에 있는 그 모든 그 3명인가 4명 여자분들 하얀 옷 입은 친구들, 그 친구들이 전부 다 그 중국인들 친구래요. 그 뭐 직업이 뭐냐 뭐 이런 건 못 물어보겠고, 여기 딱 봐도 아니까. 하여튼 뭐 그 아무 말도 못하고 입 아가리 닥치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손님이 급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당 고가에서부터 그 어디야 도곡동 아니 양재 지하차도 있죠. 200m 앞에 그 지나서 양재전하고 사거리 거기까지 끝 차선만 타고 가세요. 그러면은 카메라 안 찍혀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써먹지 말고 정말 손님이 급하다 그럴 땐 끝 차선만 계속 타고 가세요. 그러면은 카메라 하나도 안 찍혀요. 대신에 속도는 뭐 위반하는 건 뭐 말 안 하겠는데 신호는 꼭 지키세요. 왜냐면 신호 보고 횡단하는 그 보행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속도 위반은 뭐 하더라도 신호는 꼭 지키세요. 저 항상 손님이 타면 저 급해요 그러면은 그냥 끝 차선으로 계속 가요. 양재전하고 사거리까지 그냥 그렇게 해요 저는. 하지만 반드시 신호는 지켜요. 슈퍼 할증이 끝났으니까 지금 2시에요 일반 비가맹들한테도 콜이 떨어질 겁니다. 제가 가맹을 그만둔 가장 결정적인 건 제 건강 상태예요. 왜냐면은 제가 거의 화장실을 1시간에 한 번씩 가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근데 콜을 딱 받으면은 어디로 갈 줄 몰라요. 그래가지고 늘 긴장이 돼요. 예를 들어 차가 막히는 퇴근 시간에 나왔어. 근데 내가 어느 정도 거리 가면은 내가 화장실에 갈 수 있겠다라고 내가 조절을 할 수 있는데 가맹일 때는 콜이 자동으로 떨어지니까 예측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콜 하나 처리할 때마다 화장실 갔어. 정말이에요. 왜냐면 다음 콜이 어디로 갈 줄 모르니까. 그 스트레스가 엄청났어요. 이게 그러니까 퇴근 시간을 자꾸 피하게 되는 거야. 출근 시간을 자꾸 피하게 되고 비 오는 날도 자꾸 피하게 되고. 왜냐면 내 몸 상태가 거길 따라가지를 못하니까. 그걸 내가 2년 동안 했어요. 2년 동안. 그러니까 완전히 정신이 망가진 거야. 정신이 늘 긴장하고 늘. 근데 내가 어떻게 2년을 내가 또 버텼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를. 하여튼 그래서 나는 그 가장 결정적인 게 그거였어요. 네, 그 건강 상황이 좋지 않아서.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그 스트레스도 정말 스트레스도 많이 해소가 됐어요. 이제 매출은 줄었죠. 물론 매출은. 그리고 이제 일하는 시간을 내가 조금씩 지금 늘려가고 있어요. 왜냐면 가맹할 때 일하는 시간이 항상 7시부터 시작했거든. 7시부터 집에서 나와서 딱 저기서 그 신림동에서 강남 퇴근콜을 딱 켜요. 그래가지고 강남 퇴근콜을 신림동에서 키면은 어쩔 때는 못 받고 나올 때도 있어. 못 받고 8시에 강남에 도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게 많아서 적지는 않았어. 그러니까 난 결국은 8시부터 또 강남에 들어와서 퇴근콜을 썼어요. 왜냐면 강남은 그 강남구 안에 있으니까 내가 화장실이 어디인지 잘 알거든요. 그래서 강남은 내가 그렇게 퇴근콜을 2번 썼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스트레스가 엄청났던 거죠. 그 다음부터는 진짜 여러분 잘 몰라서 그렇지
콜 하나 받을 때마다 화장실을 간다고 생각해봐요. 그리고 긴장을 늘 하는 거야. 어디로 갈까? 어디로 떨어질까? 그러니까 정말 힘들더라고. 근데 지금은 어떤 그 정신적인 공황 상태도 많이 좋아졌고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매일 스트레스에 쌓여서 살았던 거야. 그냥 막 먼발 뭐 이러면서 콜 받을 때마다 퇴근콜 3개 쓰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콜 받을 때마다 막 먼발 계속 발만 찾았어. 그러니까 나도 성격이 굉장히 망가진 거죠. 근데 이제 이걸 비가맹을 하다 보니까 피곤은 해요. 진짜 일하는 시간이 1.5배가 늘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피곤은 해요. 근데 정신적으로 많이 지금 조금씩 많이 나아졌어요. 신호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물론 많이 나아진 상태가 그거냐? 맞아요. 많이 나아진 상태가 이거예요. 예, 가맹도 그러니까 승객 위치로 이동해 주세요. 건강 상태 봐서, 그러니까 저같이 이렇게 하여튼 건강 상태 봐서 잘 하세요. 보세요. 2시 넘으니까 우리 비가망이 타서 콜이 떨어질 거라고 그랬죠. 바로 떨어지잖아요. 2시 넘자마자. 지금 2시 5분이에요. 슈퍼 할증에는 절대 안 줍니다. 떼어가는 수수료가 얼마인데 그걸 우리한테 비가망에서 주겠어요. 여하튼 2시 넘었으니까 이제 콜이 좀 떨어지겠죠. 찌끄러기라도. 여기 콜 받은 게 서초동에서 여기 남현동 가는 콜입니다. 남현동. 우리 손 다친 남현동 손님 무사히 잘 내려드렸습니다. 넘어져서 다쳤대요. 제가 물어봤거든요. 싸우다가 다친 거냐고. 그랬더니 이래요. 싸움할 줄 모른대요. 그냥 넘어져서 다친 거래요. 아이고, 한참 웃었습니다, 둘이서. 하여튼 빨리 쾌차하길 바란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젠 어디로 가야 될지 또 헤매도록 해보겠습니다. 어디든지 가겠죠. 여기에 라면집 하나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배에서 밥 달라고 꼬르륵 합니다. 오늘은 돈벌이를 못해서 밥도 집에 가서 먹어야겠습니다. 밥값을 해야지 저기를 하지. 밥값도 못했어요. 담배값도 못했어요. 씁쓸합니다. 강남에 있어야 우버라도 뜨고 그럴 텐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신림동까지 왔어요. 그냥 일할 의욕을 잃었어요. 의욕을. 이러면 안 되는데 자꾸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는데 의욕은 자꾸 떨어지고 일하기 싫고 일하기 싫은 게 아니라 의욕이 자꾸 떨어져요. 그냥 외곽에서 빈둥빈둥 하는 거예요 지금. 그나마 또 우버가 눌려가지고 헬렐레 했더니 그냥 누가 잡아갔습니다. 벌써 뛰자마자 잡아갔습니다. 빨라. 확실히 화요일은 화요일이에요. 아무리 바둥바둥 거려도 화요일은 화요일이에요. 가끔 거기 신논현역 근처에 그 먹자골목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싸자김밥이 있거든요. 거기서 가끔 밥을 먹는데 저는 거기가 국물이 맛있더라고요. 국물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국물을 밥 한 끼 시켜놓고 국물을 한 7번 8번 먹는 것 같아요. 계속 입힐해갖고
거기가 주방장이 둘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주방장 한 분은 국물을 진하게 해요. 근데 또 한 분은 국물을 너무 연하게 해. 그래가지고 어쩔 때 국물 진하게 한 분하고 아다리가 딱 맞으면은 진짜 맛있게 잘 먹어. 근데 국물 연하게 한 분하고 아다리가 딱 맞으면 그냥 먹어요. 그때는 안 먹는다는 아니고 그냥 먹어요. 그 의사 친구놈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당뇨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근데 의사 친구놈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당뇨는 막걸리하고 맥주 같은 그런 그 곡주를 먹으면 안 된대요. 당이 심해진대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소주를 먹어야 되는데, 소주나 양주를 먹어야 되는데 그건 또 간에 안 좋대요. 근데 또 저는 술을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냥 환장하겠어요. 당뇨를 생각하면 소주나 양주를 먹어야 되는데, 또 간을 생각하면 막걸리나 맥주를 먹어야 되고, 참 깝깝합니다. 지금도 뱃속에서 꼬르륵 지금 난리 났어요. 여기서 한 명 태우고 어떻게 좀 인생이 확 폈으면 좋겠어요. 그냥 드디어 이제 헛소리도 하는군요. 헛소리 대잔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참 어이가 없어. 합방을 이제 많이 추천을 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조금 앞에 지금 하나 둘 세 대 남았는데 제가 네 번째거든요. 또 제일 앞에 가면 콜이 떨어지려나. 저 지난번에도 내내 기다리다가 앞에 딱 갔더니 콜이 떨어지더라고요. 앞에 한 대 빠졌습니다. 그냥 되게 허무하더라고요. 왜 기다렸을까? 그리고 근데 이게 쉬는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쉬는 거지 뭐. 이게 쉬는 거지 뭐가 쉬는 거야. 자, 앞에 있는 차까지 빠집니다. 지금 제 차례입니다. 지금 제 우측에 손님 타십니다. 제가 코미디 같은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아까 우측 얘기했잖아요. 서 있는데 계속 걷지를 못하는 사람이 와. 술이 너무 취해가지고 떡이 돼갖고. 그래서 차를 빼야 되나 딱 이러고 있는데 멀쩡하게 그 사람이 하나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태웠어요. 태웠는데 이 사람은 걸으면 멀쩡한데 갑자기 타자마자 헛소리를 해. 내가 자기를 납치하는 데는 뭐 나이씨 진짜요. 왜 이렇게 골 때리는 겁니까 이거? 예? 아니 뭐 쓰레기 잡혀 했더니 똥차가 그거 지금 상황이 그 상황입니까 지금? 예? 나이씨 뭐 갑자기 타더니 막 헛소리를 하기 시작하네. 시속 50km 신호 과속 참. 오늘은 왜 이럽니까 도대체. 그냥 속상해 죽겠습니다. 일도 안 되는데. 밥 먹은 지 12시간 됐습니다. 배고파 죽겠어요. 지금 3시래요. 낮에 3시에 밥 먹었거든요. 그래서 저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당 때문에 지금 한 이 정도 시간 되면은 당 때문에 소변을 자주 본다든가 이런 건 없어요. 근데 배가 진짜 엄청 고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오후 3시에 먹었는데 지금 3시에요. 새벽 3시라고 12시간 동안 뭘 먹어야 되는데 뭘 먹는 것도 두렵다니까. 여러분 진짜 건강 잘 챙기세요. 당뇨 이거 정말 조심하세요. 신호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저 당화 색소라는 게 9.6이랍니다. 9.6. 9.8. 이번에 떨어져 갖고 9.6이래요. 의사 친구놈이 막 난리가 났어요. 뭐 너 이 새끼야 뭐 어디 뭐 잘못되고 싶냐. 그래서 그런 놈이라도 있으니까 내가 신경을 쓰게 되는데, 실제로 내 친구는 당이 저보다 덜한데 그런 친구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건강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이거 진짜입니다. 실화입니다. 걔 지금 눈이 안 보여서 장님이 됐어요. 실명을 했어요. 그리고 투석을 가슴에다가 그 튜브를 꽂아가지고 투석을 매일 해요. 그리고 다리를 잘랐어요. 양쪽 다리 다. 여러분들 그냥 그 보험회사에서 걔한테 사망보험금을 받아가라고 했대요. 차라리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 친구는 뭐 보험회사에서 협박을 받았대요. 소송하겠다고. 결국은 뭐 그게 소송이 될지 안 될지는 전 잘 모르겠는데, 결국은 그 친구가 사망보험금을 그냥 받았대요. 그리고 보험이 해지가 됐대요. 여러분들 진짜 당뇨가 이제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제가 얼마나 긴장하는지 아세요? 그 면역력, 그 친구가 어느 정도로 일을 열심히 했냐면, 정말 있잖아요, 진짜 상상도 못할 정도로 일을 많이 했어요. 결국은 일을 많이 하니까 피로가 쌓이고, 그 피로가 쌓이다 보니까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당뇨인데다가 면역력마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걔가 어느 날 갑자기, 마치 우리 급성 맹장처럼 그 친구 말로는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됐대요. 어느 날 갑자기 눈이 막 아프더래요. 빠질 것 같이.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입원을 하랬대요. 아니, 눈알이 빠질 것 같아서 병원에 입원을 하라는 게 말이나 되냐 그랬더니, 병원에서 당뇨로 인한 합병증이라고 그랬대요. 그 이후로 눈이 안 보이더래요. 누구한테 안구를 기증받으면 안 되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눈이 퇴화가 되기 때문에 누구한테 기증을 받아도 그 망막을 살릴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그쪽 신경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 친구 말로는 그래요. 근데 참 진짜 정말 여러분들 당뇨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오늘은 일이 없으니까 말도 무지하게 많네요. 아유 참. 저 아는 형님도 당뇨가 심한데 인슐린을 맞으면서 택시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형님은 딱 그러시더라고. 야, 나는 무조건 쉬어. 일주일에 1.5일은 무조건 쉬어. 그러더라고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야, 안 그러면은 정말 너무 심해져. 일주일에 1.5일을 쉰대요. 그 형님은 일요일마다 딱딱 쉬거든요. 토요일날 일찍 끝내고 일요일날까지 쉬는 거예요. 그리고 월요일날 아침에 일찍 나가더라고요. 그 형님은 항상 출근 시간에 한 4시간 5시간 하고, 또 저녁에 일을 나눠서 하더라고요. 저녁에 한 6시, 6시 정도에, 6시에서 7시 정도에 나가서 1시 정도에 들어오더라고. 그리고 또 출근 시간에 또 나가시고, 7시 정도에, 형은 출근 시간 몇 시에 나가? 그랬더니 7시에 나간대요. 출근 시간 아침에 7시에 나갔다가 11시 정도 들어오고, 11시에 들어왔다가, 그 형님 말이에요. 들어왔다가 다시 저녁 7시 정도, 6시에서 7시 정도 그때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새벽에 1시 정도에서 2시 사이에 들어온대요. 그렇게 하는 방법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 형 말대로라면. 어쨌든 그랬어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마무리 해야겠습니다. 야, 오늘 진짜 밥값도 못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정말 화요일 처참합니다. 처참해요. 갈기갈기 찢겨갑니다 지금. 아이고. 자, 오늘 9월 16일 화요일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은 3시 19분이고요 총 주행거리는 163.4km고요 시간은 8시간입니다 총 주행 영업거리는 95.5km고 영업횟수는 14회입니다 수익금은 164,800원입니다 8시간밖에 안하고 들어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화요일이고 진짜 콜이 없어요. 정말로. 저 지금 아시겠지만 여기까지 빈차로 온 거 아시죠? 중간에 그 줄타기 한번 해갖고 헷갈린 거 하나 그거 이외에는 콜이 저 줄타기 할 때도 계속 콜을 켜놨었고 손님을 태우고 갈 때도 이 단거리였기 때문에 콜을 안 끄고 계속 켜놨어요. 근데 콜이 한 번도 안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들어오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자괴감을 느끼더라고요. 그동안 콜이 한 번도 안 울리는데 진짜 자괴감을 느끼겠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괴감이든 뭐든 내일 또 어차피 나올 거니까. 자, 여러분, 그러면 내일 뵙겠습니다. 아들한테 두부조림 좀 해달라고 두부 사갑니다. 두부 사가고요. 그냥 두부 사갑니다. 아들이 두부조림을 진짜 잘하거든요. 어느 집에 가서도 어느 집보다 잘하거든요. 아들이 안 해주면 그 두부 갖고 두부찌개나 해먹죠 뭐. 두부찌개는 또 제가 하니까. 집에 가서 밥 먹어야 됩니다. 너무 배고파요. 진짜 너무 배고파요.